공기철이 숨긴 건 아이의 출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은 조작된 사건의 진짜 범인이었는데요. 이 비밀이 공주아와 양현빈의 사랑을 어디까지 무너뜨리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부터 눌러두셔야 합니다. 공정아는 성담시의 낡은 골목 끝에 멈춰선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요. 눈앞에 보이는 작은 옥수선집 간판 하나가 마치 30년 전으로 이어지는 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공정아는 평생 아버지 공기철이라는 이름을 가슴속에 묻고 살았지만 막상 그 이름이 현실이 되어 돌아오려 하자 발끝부터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양동익은 그런 공정한 옆에서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양동익 역시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 원수처럼 살아왔고 서로의 이름만 들어도 날을 세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같은 공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정아는 낮은 목소리로 여기 맞는 거냐 하고 물었는데요. 양동익은 대답 대신 옥수선집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안에서는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작게 들리고 있었고 그 소리 사이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공정아는 그 기침 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린 자신이 밤늦게까지 들었던 아버지의 기침 소리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문 앞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순간 안쪽에서 미향이 황급히 나왔습니다. 미향은 두 사람을 보자마자 얼굴빛이 굳었는데요. 특히 공정한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실타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미향은 아무렇지 않은 척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하고 물었지만 목소리 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정한은 미향의 표정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을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 안에는 자신이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양동익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부드러운 척 말했습니다. 우리가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기철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미향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입술을 꾹 다물었는데요. 그 짧은 침묵 하나만으로도 대답은 충분했습니다. 공정아는 참지 못하고 미향에게 다가섰습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살아 계시면 한 번만 얼굴 보게 해주세요. 공정한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절박함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따지고 싶기도 했고 원망하고 싶기도 했지만 그보다 먼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공기철이 살아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을 버리고 30년 동안 숨어 지내야 했는지 말입니다. 미향은 한참 공정한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안쪽 방에서 또 한 번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정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양동익도 미향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미향은 당황한 듯 몸을 돌리려 했지만 공정한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저 안에 계시죠? 미향은 공정한의 눈을 피하며 낮게 말했습니다. 찾지 않는 게 좋아요. 그분을 만나면 선생님 인생이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 말에 공정한은 오히려 더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를 찾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버림받은 이유라도 들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향은 마치 공기철이 살아있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무언가가 있다는 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양동익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는데요. 양동익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미향이 숨기려는 것은 단순히 공기철의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자신과 공정한을 갈라놓았던 사건, 그리고 양선출과 나선혜의 인생까지 뒤틀어버린 그날의 진실이 이 집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공주아는 집에서 한성미의 병원 서류를 우연히 보게 되는데요. 한성미가 황급히 서류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공주아는 유방암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성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별거 아니야. 초기라서 괜찮대라고 말했지만 공주아는 한성미의 떨리는 손을 보고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주아에게 한성미는 늘 강하고 무서운 엄마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고 자신의 사랑까지 막아서던 사람으로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공주아 앞에 선 한성미는 처음으로 아주 작고 불안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공주아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한성미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너 흔들릴까봐 그랬어. 하지만 공주아는 그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성민은 자신이 아픈 사실을 숨기면서 동시에 공주아와 양현빈 사이를 더 세게 막으려 했습니다. 공주아는 그 사실을 떠올리자 가슴이 아픈데도 화가 났습니다. 엄마가 아픈 건 슬펐지만 그 병마저 자신을 붙잡는 이유가 되어버린 것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공주아의 휴대폰에 양현빈의 메시지가 도착했는데요. 공주아는 화면을 보고도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현빈은 한성미의 병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성미가 직접 양현빈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아한테는 비밀로 해줘요. 양현빈은 그 부탁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 침묵이 결국 공주아에게는 배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주아는 휴대폰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다들 나만 빼고 알고 있는 건데. 양현빈 역시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선혜가 찾아와 주아랑 헤어졌으면 좋겠어라고 말한 뒤로 양현빈은 단 한순간도 편히 숨쉬지 못했습니다. 나선혜는 단순히 두 집안이 원수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나선혜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치 공주아와 양현빈이 가까워질수록 묻어둔 죄가 다시 살아난다는 듯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양현빈은 나선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집안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나선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양현빈에게는 더 큰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양현빈은 양동익에게도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양동익은 공정한을 원수처럼 여기면서도 이상하게 공기철의 행방에는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양현빈은 아버지 양동익이 숨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양동익은 늘 그렇듯 아들을 향해 벽을 세웠습니다. 내가 알 일이 아니다. 너는 회사 일이나 똑바로 해. 양현빈은 그 말에 처음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제가 알 일이 아니라고 하시죠. 그런데 그 모르는 일들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고 있습니다. 양동익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양현빈이 공주아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차세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는데요. 차세리는 양동익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현빈이가 저렇게까지 나오면 결국 태양그룹 안에서도 말이 나올 거예요. 공정한 집안과 얽힌 여자를 후계자 옆에 둔다. 주주들이 좋아할까요? 차세리의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칼이었습니다. 차세리는 양현빈과 양동익 사이를 갈라놓고 그 틈에서 자신의 입지를 키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차세리에게도 불안은 있었습니다. 민서의 친엄마와 관련된 소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윤서아가 민서를 따라다니며 이상한 단서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낳아준 엄마가 만나고 싶지 않대라고 울던 날 이후 차세리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차세리는 자기 과거가 다시 떠오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공기철이었습니다. 공기철이 30년 전 사건의 조작을 알고 있다면 그 조작에 얽힌 사람들의 이름 속에 자신의 과거까지 함께 끌려 나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세리는 양동익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공기철이라는 사람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양동익은 차세리를 향해 매섭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신은 그 이름에 왜 관심이 많아? 차세리는 잠깐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불안해 보여서요. 그러나 양동익은 차세리의 미소 뒤에 숨은 계산을 읽었습니다. 양동익은 차세리를 믿지 않았고 차세리 역시 양동익을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였지만 사실은 서로의 약점을 쥐고 버티는 동업자에 가까웠습니다. 성담시 옥수선집에서는 긴장감이 더 깊어졌습니다. 미향은 끝까지 공기철을 보여주지 않으려 했고 공정한은 무너진 얼굴로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양동익은 공정한을 말리려 했지만 공정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오늘 그냥 못 갑니다. 아버지가 저 안에 있으면 적어도 왜 사라졌는지는 들어야 합니다. 그때 안쪽에서 아주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하나. 공정한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30년의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기철은 마른 얼굴로 문틈 사이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공정한은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라 부르고 싶은데 왜 이제 나타났냐고 소리치고 싶은데 목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기철은 공정한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많이 늙었구나.
그 말에 공정아는 결국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늙게 만들고 이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미향은 두 사람 사이를 보며 눈물을 삼켰고 양동익은 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공기철은 양동익을 보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동익이도 왔구나. 양동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기철은 오래된 기억을 더듬듯 양동익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너도 억울했을 거다. 그 한마디에 양동익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공정아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뜻입니까? 공기철은 대답하려다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미향은 급히 공기철을 부축하며 이러다 쓰러져요. 오늘은 안 돼요 라고 말했는데요. 공기철은 미향의 손을 밀어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기철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아나, 네가 알고 있는 그날 일 전부가 아니다. 공정아는 숨을 삼켰습니다. 양동익도 얼굴이 굳었습니다. 공기철은 더 말하려 했지만 미향이 다급하게 막았습니다. 제발요. 지금 말하면 안 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공정아는 미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뭐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까? 30년이면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미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진실이 나오면 한 집안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선혜 씨도 선출 씨도 성미 씨도 당신 아이들도 전부 다쳐요. 공정아는 그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성미의 이름까지 나오자 공정아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성미가 왜 나옵니까? 공기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성미는 몰랐을 거다. 아니, 모르게 만들었지. 양동익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소리치듯 물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다는 겁니까? 도대체 누가? 공기철은 양동익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범인은 네가 아니었다. 정한이도 아니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너희 둘을 서로 물어뜯게 만들었다. 그 순간 옥수선집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30년 동안 공정한과 양동익은 서로를 미워하며 살아왔습니다. 공정한은 양동익 때문에 아버지를 잃었다고 믿었고 양동익은 공정한 집안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공기철의 말대로라면 두 사람은 누군가가 조작한 판 위에서 평생 싸워온 셈이었습니다. 공정한은 무너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원수였던 게 아니었습니까? 공기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더 잔인했습니다. 그때 공기철은 품 안에서 낡은 천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장부의 일부처럼 보이는 종이가 천 사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당시 거래 내역으로 보이는 숫자와 이름 일부가 적혀 있었는데요. 공정아는 그 글자 중 하나를 보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나로 시작하는 이름, 그리고 양으로 시작하는 또 다른 표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양동익은 그 종이를 빼앗듯 들여다보다가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이건 그때 없어진 장부 아닙니까? 공기철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장부가 사라진 게 아니었다. 누가 바꿔치기 했지. 하지만 공기철은 그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려는 순간 바깥에서 누군가 급히 달아나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양현빈이 보낸 사람인지 차세리 쪽 사람인지 아니면 나선혜가 붙인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양동익은 즉시 문 밖으로 뛰어나갔지만 이미 골목은 비어 있었습니다. 공정아는 공기철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누가 듣고 있었던 겁니까? 공기철은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제 늦었다. 그 사람이 먼저 움직일 거다. 서울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선혜는 공주아와 양현빈의 관계를 정리시키기 위해 다시 움직였는데요. 나선혜는 공주아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공주아는 나선혜 앞에서 예의를 지키려 했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나선혜는 공주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아야, 현빈이는 너를 아프게 할 사람이야. 공주아는 그 말에 바로 반박했습니다. 현빈 씨는 저를 지키려고 했어요. 나선혜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지킨다는 말이 제일 무서운 거야. 숨기는 사람들이 늘 그렇게 말하거든. 그 말은 공주아의 마음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한성미도 자신을 지키려고 병을 숨겼고 양현빈도 자신을 지키려고 한성미의 병을 숨겼습니다. 공정한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이제는 나선혜까지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주와는 자신이 이 모든 비밀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정작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공주와는 나선혜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랑 현빈 씨가 만나면 안 되는지 진짜 이유를 말해주세요. 나선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만나면 30년 전 일이 다시 살아나. 공주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 집안 반대에 부딪힌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사랑이 오래된 사건의 뚜껑을 여는 열쇠가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공주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양현빈을 만났는데요. 양현빈 역시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양현빈은 공주와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한성미의 부탁이 마음에 걸렸고 나선혜의 경고도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공주와는 그런 양현빈의 망설임을 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현빈 씨도 알고 있었죠? 우리 엄마 아픈 거. 양현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하나로 공주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왜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양현빈은 괴로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부탁하셨어요. 주아씨가 너무 힘들어할까봐 공주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건 병이 아니에요. 다들 나만 빼놓고 결정한 거예요. 양현빈은 한 걸음 다가가려 했지만 공주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현빈 씨까지 그러면 안 됐어요. 그 말에 양현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에서 지킨 비밀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아픈 배신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성민은 공주와가 자신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을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한성민은 평생 공주와를 통제하며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공주와가 다치지 않게 하려면 자신이 먼저 길을 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방암 진단을 받은 뒤 한성민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공주와를 지킨 것이 아니라 공주와가 자신의 두려움을 대신 감당하게 만들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성민은 공정한에게 전화했지만 공정한은 받지 않았습니다. 공정한은 성담시에 있었고 공기철의 말 때문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공정한은 공기철 앞에서 아이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왜 도망쳤습니까? 진실을 알았으면 말했어야죠. 공기철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말하면 네가 죽을 수도 있었다. 공정한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제가요? 공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그 장부에는 돈만 적혀 있던 게 아니었다. 누가 누구를 협박했는지, 누가 증거를 바꿨는지, 누가 거짓 증언을 만들었는지 전부 적혀 있었다. 내가 그걸 들고 도망쳤고 누군가는 나를 없애려 했지. 공정한은 숨을 삼켰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믿은 30년이 사실은 보호였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양동익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공기철의 말대로라면 양동익 역시 조작의 피해자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동익은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조작 덕분에 누군가는 돈을 얻었고 누군가는 권력을 얻었으며 누군가는 태양그룹과 얽힌 관계 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양동익은 자기 아버지 세대, 양선출, 나선혜, 그리고 한성미까지 복잡하게 얽힌 그 시절을 떠올리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양동익은 공기철에게 낮게 물었습니다. 그 장부 원본은 어디 있습니까? 공기철은 양동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찾으면 안 된다. 너는 아직도 그걸 무기로 쓸 생각부터 하고 있구나. 그 말에 양동익은 분노했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양동익은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그 진실을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공정한은 그런 양동익을 보며 또 한 번 상처받았습니다. 아직도 그런 생각밖에 못해? 우리 인생이 조작됐을지도 모르는데 너는 그걸로 뭘 얻을지만 생각하냐? 양동익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너는 몰라. 나는 평생 니네 집안 때문에 죄인처럼 살았어. 이제 와서 내가 피해자였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난 그 기회 안 놓쳐. 공정한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원수였던 거야. 누가 조작했든 너는 늘 이기려고만 했으니까. 공기철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싸우지 마라. 너희가 또 싸우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다. 공정한과 양동익은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30년 전에도 누군가는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는 공주아와 양현빈을 갈라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밀을 만들고 그 틈으로 원망을 밀어넣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차세리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차세리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상대는 성담시에서 공기철과 공정한 양동익의 만남을 보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차세리는 낮게 물었습니다. 장부 얘기가 나왔어? 상대가 뭐라고 답하자 차세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럼 아직 원본은 안 나왔다는 거네. 차세리는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차세리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욕망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차세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장부가 나오면 끝나는 건 나만이 아니야. 양동익도 나선애도 선출 어른도 다 무너져. 차세리는 곧장 양동익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양동익이 숨겨둔 오래된 파일, 30년 전 태양그룹 투자 자료, 양선출 이름이 적힌 문서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낯선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한성미와 양동익, 그리고 뒤편에 흐릿하게 찍힌 공기철의 모습이었습니다. 차세리는 사진을 들고 웃었습니다. 이러니 한성미가 아직도 그렇게 흔들리는 거였어. 차세리는 한성미의 병과 과거 첫사랑, 그리고 공주아와 양현빈의 관계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한성미는 익명의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젊은 시절 한성미와 양동익이 함께 있는 사진, 그리고 당신이 잊은 그날의 증언이 돌아왔다라는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성미는 손이 떨려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한성미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본 것이 진실인지 누군가 보여준 것만 믿은 것인지 이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성미는 공정한에게 전화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공정한이 알게 되면 또 상처받을까 두려웠고 공주아가 알게 되면 자신을 원망할까 무서웠습니다. 그 순간 공주아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공주아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보았고 한성미는 급히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주아는 이미 젊은 양동익의 얼굴을 봤습니다. 공주아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 사진 뭐야? 왜 현빈 씨 아버지랑 엄마가 같이 있어? 한성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주아는 그 침묵에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또 비밀이야. 엄마는 도대체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거야? 한성미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주아야, 이건 네가 알면 안 되는 일이야. 공주아는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그 말 지겨워. 나만 알면 안 되는 일이 왜 이렇게 많아? 공주아는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한성미는 붙잡으려 했지만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한성미는 벽을 짚고 겨우 버텼는데요. 병보다 더 아픈 것은 공주아의 눈빛이었습니다. 공주아가 자신을 엄마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바라보는 그 눈빛이 한성미를 무너뜨렸습니다. 한성미는 처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널 지킨 게 아니라 널 밀어낸 거구나. 공주아는 양현빈을 찾아갔습니다. 양현빈은 공주아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알았습니다. 공주아는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현빈 씨 아버지랑 우리 엄마 그냥 원수 집안 사람 아니었죠? 양현빈은 사진을 보고 굳었습니다. 양현빈도 처음 보는 사진이었습니다. 공주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헤어져야 하는 이유가 집안 싸움이 아니라 어른들이 숨긴 더러운 비밀 때문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해요? 양현빈은 공주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공주아는 이번에도 쉽게 손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양현빈은 낮게 말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끝까지 알아볼게요. 공주아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알아보는 동안 또 나한테 숨기면 그땐 정말 끝이에요. 양현빈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는 곧바로 황보혜수를 찾아갔습니다. 황보혜수는 주아의 재능을 알아본 실세였고 회사 안에서 누구보다 냉정하게 흐름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양현빈은 황보혜수에게 박준혁의 움직임을 막아달라고 부탁하면서도 동시에 30년 전 태양그룹 자료를 볼 수 있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황보혜수는 양현빈을 오래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니군요. 양현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아 씨 인생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 인생도요.
황보혜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감정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증거로 움직이세요. 박준혁 같은 사람은 냄새를 맡으면 바로 달려듭니다. 그 말처럼 박준혁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주아와 현빈의 관계를 회사에 흘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아가 현빈 덕분에 기회를 얻었다는 식의 소문을 만들면 주아의 실력은 한순간에 의심받게 됩니다. 박준혁은 공주아를 무너뜨리고 싶었고 양현빈이 흔들리는 모습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은 자신이 차세리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차세리는 박준혁에게 정보를 흘리며 회사 안 소문을 키우게 만들고 그 혼란 속에서 양현빈을 후계 구도에서 밀어낼 생각이었습니다. 공우재와 양은빈의 풋풋한 로맨스도 이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우재는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고 양은빈도 양동익 집안이 이상하게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좋아하면서도 집안 어른들의 전쟁이 자신들에게까지 번질까 두려워했습니다. 양은빈은 공우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아 언니랑 현빈 오빠처럼 되는 거 아니야? 공우재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아직 들키지도 않았잖아.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집안 싸움은 들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피가 누구 편인지까지 따지는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요. 민지우와 양동숙의 갈등도 다시 불붙었습니다. 양동숙은 민지우의 힙합 꿈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부를 강요했는데요. 민지우는 어른들이 숨긴 과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인생까지 엉망이 되는 걸 보며 더 반항적으로 변했습니다. 민지우는 양동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른들은 자기들이 틀린 건 인정 안 하면서 왜 우리한테만 똑바로 살래? 양동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양동숙은 공대항과의 비밀 연애를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민지우의 말이 더 아프게 꽂혔습니다. 자기 역시 누군가에게 솔직하지 못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성담시에서는 공기철의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미향은 공정한에게 이제 그만 돌아가 달라고 했지만 공정한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공정한은 공기철 곁에서 밤을 지새우며 묻고 또 물었습니다. 아버지 장부 원본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조작했습니까? 공기철은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정한을 지키고 싶었지만 더 이상 침묵하면 공주아와 양현빈 세대까지 똑같이 다칠 거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공기철은 공정한에게 작은 열쇠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걸 정한이 네가 아니라 주아에게 전해라. 공정한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주아입니까? 공기철은 힘겹게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가장 덜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공정한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공기철은 덧붙였습니다. 너와 동익이는 너무 오래 미워했다. 선혜와 선출도 너무 오래 숨겼고 성민은 너무 오래 모르는 척했다. 그런데 주아는 아직 선택할 수 있다. 미움으로 갈지 진실로 갈지. 공정한은 열쇠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공기철은 공정한에게 모든 진실을 직접 주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 열쇠가 어떤 문을 여는지,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양동익은 그 열쇠를 본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공정한에게 말했습니다. 그거 내가 가져가야 해. 공정한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아한테 주라고 했잖아. 양동익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딸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공정한은 처음으로 양동익을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감당 못하게 만든 건. 우리지 이제라도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줘야지. 양동익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다시 충돌할 뻔했지만 공기철의 기침 소리가 두 사람을 멈춰 세웠습니다. 공기철은 마지막 힘을 짜내듯 말했습니다. 동익아, 네가 그걸 뺐으면 너도 조작한 사람과 다를 게 없어진다. 양동익은 그 말의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양동익은 평생 억울함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의 선택을 빼앗는다면 결국 자신이 미워하던 사람과 같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양동익은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섰지만 그의 눈빛은 아직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공정한은 공주아를 만나려 했지만 공주아는 이미 집에 없었습니다. 공주아는 혼자 작은 작업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로서 자신이 만든 옷들을 바라보며
공주와는 처음으로 사랑도 가족도 모두 버겁다고 느꼈습니다. 공주와는 늘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만들고 싶었지만 알고 보니 자신의 삶은 어른들의 비밀 위에 세워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양현빈이 찾아왔습니다. 양현빈은 문 앞에서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주아씨, 이번엔 숨기지 않겠습니다. 공주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양현빈은 공정한이 성담시에서 가져온 열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공주와의 얼굴은 서서히 굳었습니다. 공주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열쇠가 진실을 열면 우리도 끝날 수 있겠네요. 양현빈은 아프게 웃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공주와는 양현빈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열어야겠죠. 양현빈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덮고 사랑하면 언젠가 그 덮은 게 우리를 무너뜨릴 테니까요. 그 말에 공주와는 처음으로 양현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함께 진실을 보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차세리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차세리는 박준혁을 통해 회사 게시판에 익명의 글을 올리게 만들었습니다. 패션사업부 총괄이사 양현빈, 디자이너 공주아와 부적절한 관계. 인사특혜 의혹. 글은 순식간에 퍼졌고 주아의 이름은 회사 안에서 조롱과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황보혜수는 급히 글을 내리려 했지만 이미 캡처가 돌고 있었습니다. 공주아는 자신의 실력과 사랑이 한꺼번에 더럽혀지는 것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양현빈은 곧장 박준혁을 찾아가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황보혜수가 막아섰습니다. 지금 화내면 상대가 원하는 대로 됩니다. 증거를 잡으세요. 그날 밤 공주아는 한성미에게 돌아갔습니다. 한성미는 공주아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공주아는 한성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도망 안 갈 거야. 엄마 병도 엄마 과거도 현빈 씨 집안 일도 다 알아볼 거야. 한성미는 두려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아야, 너까지 다치면 엄마는 못 살아. 공주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날 지키고 싶으면 이제 숨기지 마. 나를 어린애 취급하는 게 제일 아파. 한성미는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공주아에게 젊은 시절 양동이과의 관계를 조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성미도 모든 것을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한성미는 그날 자신이 본 장면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뿐 누군가가 그 장면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나선혜가 한성미를 찾아왔습니다. 나선혜는 한성미의 병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성미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나선혜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웃기죠. 서로의 아픈 곳은 귀신같이 알아보면서도 진짜 죄는 못 본 척해요. 한성미는 나선혜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해 굳었습니다. 나선혜는 오래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성미 씨, 30년 전 그날 당신이 본 건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한성미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선혜는 대답 대신 눈물을 삼켰습니다. 나도 그때 침묵했어요. 그래서 지금 벌을 받는 거겠죠. 나선혜의 고백은 모든 것을 밝히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30년 전 사건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증거를 바꿨고 누군가 장부를 숨겼고 누군가 목격자를 사라지게 만들었으며 누군가는 알고도 침묵했습니다. 공기철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결국 더 많은 사람을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아는 공주아에게 공기철이 맡긴 열쇠를 건넸습니다. 공주아는 열쇠를 바라보다가 손을 떨었습니다. 양현빈도 곁에 있었습니다. 공정아는 공주아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너에게 전하라고 하셨다. 공주아는 물었습니다. 이걸로 뭘 열 수 있는데? 공정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른다. 하지만 아버지는 네가 열어야 한다고 하셨다. 공주아는 양현빈을 바라봤습니다. 양현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같이 가요. 공주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열쇠는 성담시 옥수선집 근처 오래된 보관함의 열쇠였습니다. 공주아와 양현빈, 공정한, 양동익은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 다른 감정으로 같은 열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주아는 진실을 알고 싶었고 양현빈은 공주아를 지키고 싶었고 공정아는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었으며 양동익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보관함을 열었을 때 안에는 장부 원본이 없었습니다. 대신 낡은 녹음 테이프 하나와 짧은 메모만 남아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부는 이미 그 사람 손에 넘어갔다. 하지만 목소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공주아는 녹음 테이프를 손에 쥐고 숨을 삼켰습니다. 양동익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공정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양현빈은 공주아의 어깨를 감싸려다 멈췄습니다. 그 순간 공주아는 알았습니다. 이제 진실은 한 장의 문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목소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공정한과 양동익을 원수로 만든 사람의 이름을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양현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긴급 연락이었습니다. 박준혁이 공주아의 특혜 의혹을 언론에 넘겼고 차세리는 양동익에게 현빈이를 잠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한성민은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다가 상태가 생각보다 가볍지 않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공주아는 손에 녹음 테이프를 쥔 채 무너질 듯 흔들렸습니다. 진실을 열어야 할 순간 사랑과 가족과 회사가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공주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 틀면 우리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양현빈은 공주아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주아 씨 옆에 있겠습니다. 양동익은 두 사람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정아는 오랜 원망 끝에 처음으로 양동익을 바라봤습니다. 두 남자는 아직 서로를 용서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제는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 누가 사건을 조작했는가? 그리고 그 조작으로 가장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은 누구인가? 공주아는 결국 녹음 테이프를 재생기에 넣었습니다. 낡은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뒤 젊은 공기철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기록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미 도망친 뒤일 것이다. 정하나 미안하다. 동희가 너도 미안하다. 그날 너희를 원수로 만든 사람은. 목소리는 거기서 갑자기 끊겼습니다. 테이프가 손상된 듯 잡음만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춘 순간 잡음 사이로 아주 짧은 이름 하나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너무 흐릿해서 확신할 수 없었지만 공주아와 양현빈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이름은 두 집안 중 누구도 쉽게 입 밖에 낼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나선혜인지 양선출인지 혹은 차세리가 두려워하던 또 다른 인물인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공기철이 30년 동안 숨긴 비밀은 출생의 비밀이 아니라 조작된 사건의 진범이었고 그 진범은 아직도 모두의 곁에서 멀쩡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공주아는 녹음기를 꺼내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 있었는데요. 양현빈은 그런 공주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랑만으로 버틸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성미의 병은 깊어지고 차세리는 권력을 잡기 위해 더 노골적으로 움직이고 박준혁은 주아의 이름을 망가뜨리려 하고 공정한과 양동익은 30년 만에 자신들이 조작된 증오 속에 살아왔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담시 옥수선집의 미양은 홀로 공기철 곁에서 낡은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증인은 나만이 아니다. 미양은 그 문장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제 정말 끝까지 가야겠네요, 기철씨. 공기철은 힘겹게 눈을 떴고 아주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정한이에게 주아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줘. 미양은 고개를 저었지만 공기철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누구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공주아와 양현빈의 사랑을 갈라놓는 칼이 될지, 두 집안을 30년 만에 해방시키는 열쇠가 될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